최근 대선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코스피가 5천 갈 것처럼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이제 대선 기대감은 끝났지만 증시를 부동산처럼 끌어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계속 랠리를 지속 중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행동,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상호관세 유예 끝나는 시점, 또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전쟁도 발발했고요. 워낙 대외 변수가 많습니다. 이런 대외 변수는 제 유튜브 게시물에 제가 시황 체크를 매일 합니다. 아침 미증시 시황 체크와 그리고 국내 증시가 끝나면 국내 증시 시황 체크도 하니까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차트를 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리라고 대부분 생각 못했을 텐데요. 저 역시도 조정을 기다렸지만 그대로 상승했고요. 그래도 꾸준히 보는 눈을 길러야 하니까 차트 한번 짧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코스피는 5월 29일 전고점 단기 저항 부근을 돌파하고 최근 랠리를 이어가면서 2,900을 돌파했습니다. 4월 상호관세 발효 이후에 V자 반등을 했고 대선 기대감으로 이렇게 증시가 올랐습니다. 또한 환율이 1,400원대에서 1,300원대로 회귀하면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었고, 사실 환율은 원화평가 절상 논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내려온 거라서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고요. 아직 경계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이슈입니다. 원화평가 절상의 논의가 없었어도 환율은 달러 인덱스를 따라서 당연히 내려와야 할 가격대였고요. 추가적으로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내려올 모습이지만 현재 단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슈로 인해서 단기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환율이 1,200원대로 가느냐? 그건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주식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매번 체크해야 되지, 지금 시점에서 몇 달 뒤에 어떻게 될 거다, 이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무튼 코스피가 3,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8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속보로 인해서 하락했고요. 아마도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 이후에 중동 정세 상황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추가 하락 또는 하락폭을 멈추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단기 반등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일봉상에서는 10선 그리고 20선까지 조정이 나타날 수 있고, 길게 보면 이렇게 조정한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단기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 중동 정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 코스피 주봉상에서 우상향 추세, 지금 중간을 넘어섰고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 다시 우상향 추세 중간으로 회복한다면 딱 일봉상에서 10선과 20선 사이가 되겠고요. 만약 우상향 추세 중단을 뚫고 내려간다, 2,750포인트를 다시 뚫고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하단으로 열어두면서 2,500포인트 초반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까지 다시 2,500포인트로 내려가는 시나리오는 중동 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면전으로 번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시나리오를 현재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왜 중동 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없냐? 중동 전쟁이 전면전을 펼쳐지게 되면 유가가 초급등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현재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충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충격이 한꺼번에 나타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중동 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건 막을 거고요. 현재까지는 미국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스탠스입니다. 여기서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면 전고점 2달에서 3달간 만든 전고점 매물대를 관세 유예 기대감만으로, 협상 타결만으로 돌파하긴 무리라고 아직 보고 있고요. 만약 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상승세가 엄청나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한다는 뷰로 보고 있습니다. 증시를 반도체 섹터가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봐야 되는데, 나스닥보다 더 긴 시간, 약 6개월간의 횡보하면서 이 횡보 매물대를 다시 돌파한다? 그렇게 되면 나스닥도 당연히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고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중국 매출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반영 안 한다고 젠슨 황이 얘기했고, 트럼프가 중동에서 투자 받아낸 이슈로 이렇게 상승했는데 전고점 돌파를 만약에 한다면 현재 미국의 부채, 시황을 봤을 때 정말 엄청난 버블 국면으로 갈 듯합니다. 저는 전고점 돌파한다고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를 위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 분석이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주식에 항상 100%는 없습니다.
사실 코스피를 보면 저는 나스닥과 함께 봤을 때 환호의 구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부터 무조건 상승이다, 개미들을 몰빵하자 하면서 언론과 차트가 함께 말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마냥 환호하기는 이릅니다. 관세 영향, 감세안 등 여러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2900포인트를 돌파했고 여기서 너도나도 개인들 매수세까지 더해진다면 3000포인트 돌파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당장 3000포인트를 돌파하려면 6월 내로 가능해야 합니다. 7월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기고 감세한 이슈, 부채한도 이슈도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시기고요. 이렇게 지수가 만약에 계속 상승하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는 지금 계속 바닥을 그리면서 점진적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6만 전자를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단으로 저항이 계속적으로 있지만 코스피 지수 상승하려면 결국 시총 1위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6월 중에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62,500원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그걸로 시장 지수를 어느 정도 가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은 별다른 게 없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지만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된 모습이고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별 타격은 없을 듯 하고요. 다만 파월 의장의 연설이 가장 중요할 듯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지표도 큰 이슈는 없고 관세 영향이 제조업 지수에서 나타나는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의 보복 수위, 중동 정세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